내가 찍고 싶은 사진 같이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질문을 통해 흥미를 유발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렇게 초반에 질문이 나오는 경우 대부분 이거에 대한 답이 이 글에서 하고 싶은 주제, 핵심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기능을 숙지하고 조작법을 능숙하게 하면 사진을 잘 찍을까? 라고 하는데, 기술을 비법이라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다 라고 하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견, 그러니까 통념을 반박하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술적 지식의 행간을 메워줄 경험과 바라보아야 할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국에 우리한테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기술보다 이러한 경험, 방향이 더 중요하다. 즉 이게 갖추어야 할 요소이다 라고 보게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가졌을 때 우리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업적을 남긴 모든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강조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대부분 반복되는 생활의 조각입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생활의 조각이 바로 일상의 조각인데, 이런 것들을 모으면 커다란 벽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냐라고 하면은 일상의 소중함 강조하고 싶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죠. 위대한 과학적 발견, 아름다움의 표현, 이런 것들도 일상의 비밀로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만큼 마찬가지로 일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을 비범하게 만들어주는 소재가 바로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한 잡지의 조사, 즉 여기서 보면은 이 잡지가 조사 기관으로 이제 이런 설문조사를 가지고 와서 설문조사를 활용해 더 우리한테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어떤 사진을 가장 많이 찍는지 조사했을 때 답은 그러니까 사람을 제일 많이 찍는다라고 보게 된 거지.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은 우리가 잘 찍었다고 느끼는 사진도 사람의 사는 모습을 진솔하게 담은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을 찍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끝내 질리지 않는 사진도 역시 사람을 담은 작품인 거죠. 좋은 사진이 주는 위안과 격려는 인간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니까 사람으로서 치유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사람을 찍은 사진은 결국 삶의 본질을 담은 사진이 되는 거고, 이런 사진이 우리에게 위로와 위안, 격려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겠네요. 신문과 잡지에 등장하는 사진들을 잘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문과 잡지에 등장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신문, 잡지, 그 잡지 중에서 특히 잡지 표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람이 자주 등장하는 매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왜 이렇게 자주 사람이 등장하는가 보면은 인간이 주는 흡인력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방증, 즉 사람을 표지로, 사람을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 주는 흡입력 때문이다. 특히 눈빛이나 이런 표정으로
말로 전달하지 못한 내용을 전달하기도 하고 사실은 과장이었음을 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인물 사진을 보면 숨겨진 진실과 의도를 더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여기서는 내면의 본질이라는 말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닮은 사람에게 흥미를 보인다라고 하면서 이제 심리학의 유사성 효과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왜 그런가라고 하면은 자신의 현재를 발견하고 사진에 투영된 자아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을 보고 즉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그래서 여기를 정리하면 인물 사진을 찍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한 사람을 찍는다는 것은 소통의 간절함이 드러나는데요. 자신이 보고 만났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세상과 연결하고 싶은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진 두 번째 이유를 여기서 바로 볼 수 있겠죠. 인물 사진을 찍는 이유 2 하면은 소통을 하고 싶어서 우리 책으로의 이야기는 간절함 이렇게 되는 거지. 또 사진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은 세월을 초월하는 힘이 담겨져 있어서 이게 무엇인가라고 정리를 해보면은 세월이 흘러도 의미가 그 사진 속에 해당하는 인물의 삶과 그거를 보는 감상하는 이도 경험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계속 의미도 변화한다 라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어려운 공감대를 그 사람을 나는 처음 보는데 공감대를 형성을 한다라고 하죠. 대표적인 예시로 내가 찍은 소년의 모습에서 어린 시절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공감대가 되는 거지. 근데 왜 이런 공감대가 일어날까라고 해보면 여기 밑에를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어제와 오늘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역시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야. 근데 거기를 자세히 보면은 사람들은 모두 새로운 사람들이라고 해서 계속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 속에 새로운 것들이 있음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보게 되면은 과거의 시간과 행동을 현재로 되돌려 보게 되고 우리가 이때 느끼는 거는 놀라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미처 보지 못한 것들이 사진 속에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서 보면은 이런 공감대도 보면은 내가 지나간 시절에 대한 추억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경험을 미리 보기도 하고 그리고 요 밑에 문단에서 보는 것처럼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런 공감대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람을 찍는 것이다 라는 거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사람을 찍는 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람만큼 자주 찍는 게 있죠. 근데 풍경 사진이지. 그런데 풍경 사진은 찍고 나면 다 비슷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인물 사진과 달리 풍경 사진은 어떤 뭔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감동에는 미치지 못하고 되게 다 비슷하게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 왜 그런가 보면은 이유가 입체적인 공간의 느낌을 2차원으로 펼치지 못하니까. 한계를 갖는 이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한테 또 필요한 건 뭐야? 풍경을 보는 자신의 인식과 프레임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풍경을 찍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되는 거지. 즉 그냥 잘 찍는 게 아니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게 포인트다. 그럴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사진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 사진은 이 골목 사진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골목 사진을 보면은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익숙하다라고 느끼던 사진 그런 공간이 어느 순간 되게 낯선 공간이기도 하고 다른 동네였는데 우리 동네를 착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이 사진을 보면은 일단 비교적 옛 모습을 간직을 하고 있는 그런 동네였던 거죠. 그 골목에 한방눈이 내리는 거지. 이거는 그냥 사진 속 풍경에 대한 설명이야. 너도 나도 다 비슷하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화자는 익숙하면서도 초현실적으로 느껴지고 이거를 보면서 성체 같다고 느끼고 있고 그래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공간처럼 느끼고 있어. 이거는 뭐 다 화자의 감상이 되는 거고 보면 공통적으로 초현실적인 느낌을 받고 있음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분위기가 독특하고 눈 내리는 순간이 실제롭게 표현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은 내가 이 사진을 또 그리고 풍경을 찍을 때의 그런 관점, 해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의미 있는 사진이 되는 거지. 그래서 계속 보면은 사진을 보고서 아름답고 낭만적인 공간이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고단한 삶의 현장처럼 느끼는 것도 있을 거고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죠.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은 사람이 사진 속에는 없지만 사람의 흔적과 채취가 느껴지게 되는 이런 사진이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걸로 바탕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아마 이 속에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삶을 소중하게 여겼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진 속에서 사람은 없지만 사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다라고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찍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찍느냐 내면의 본질까지 담아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대부분 찍잖아. 그러면은 담길 때까지 이런 미세한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지. 모든 역량이 이때 필요한데요. 카메라의 선택부터 여기까지 감정 상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중요하게 또 같이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면은 내적 요소, 일체감도 함께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늘 사람을 만나고 풍경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어요. 둘 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계속 찍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라고 했었죠. 사람과 풍경은 우리 일상을 평범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지만, 평범하게 펼쳐서 보이고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두고두고 멋진 장면으로 기억될 순간들이 우리 주변에서 반짝거리면서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인 거지. 여기는 평소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카메라를 통해 이런 순간을 카메라라기보다 사진이라 하자. 사진을 통해 이런 순간을 포착할 수 있음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어?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어보면 좋겠죠? 그래서 스스로 발견해낸 소중한 가치가 담긴 사진을 찍어보자고 이렇게
요청, 권유하면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내가 찍고 싶은 사진은 크게 이야기가 두 파트로 나뉘게 되는데요. 인물 사진에 대한 부분하고 풍경 사진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좀 해줘야지 쉽게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나누어서 정리를 하고 우리 글쓴이가 어떤 마음가짐이나 태도로 사진을 찍기를 바라는지를 정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